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하이닉스가 HBM과 관련해서 3분기 실적을 통해서 밝힌 것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닉스가 뛰어난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3분기에 영업이익으로 7조 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영업이익 6조 5천억 수준을 뛰어넘은 것이죠. 결국 핵심은 HBM입니다. 전분기인 올 2분기보다 70% 매출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이 컨퍼런스 콜 곳곳에서 자신감을 드러내는데요. 삼성의 도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것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하이닉스는 내년에도 HBM 물량 공급이 딸릴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미 2025년 고객별 물량이 대부분 가격 협의가 완료됐고 내년 물량도 완판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3분기에 D램 내에 그 HBM 매출 비중이 30%를 차지했는데요. 올 4분기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D램 내 HBM 매출 비중이 30에서 40으로 더 커진다는 뜻이죠. 마치 파운드리에서 TSMC가 3나노 고객이 크게 늘어서 5나노 제조 라인을 3나노로 전용하는 것과 같은 일이 D램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D램의 레거시 라인을 HBM 제작 라인으로 돌려서 HBM 수요를 맞출 정도라는 뜻입니다. 이미 3분기에 HBM3E 출하량이 HBM 4세대인 HBM3를 넘어섰다고도 했습니다. 삼성은 아직 그 컬통과도 못한 게 바로 4세대 제품인 5세대 제품인 HBM3E죠. 이 하이닉스의 경우는 이런 HBM3E 출하량이 HBM3를 넘어섰다고 밝힌 것입니다. HBM3 8단이 들어간 제품은 엔비디아의 호퍼 100이 최고 제품입니다. 이미 3분기에 HBM3E 납품이 더 많았다는 뜻은 이미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의 주포가 HBM3E 8단 제품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HBM3E 8단 제품이 들어가는 GPU는 호퍼 같은 경우는 호퍼 200, H200입니다. 호퍼 100은 HBM3가 들어가고 호퍼 200은 HBM3E 8단이 들어가는 것이죠. 또 블랙엘 100과 200 그리고 그레이스 블랙엘 200 등이 모두 HBM3E 8단 제품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현재 주력 GPU뿐만 아니라 블랙엘 초기 양산 제품에 HBM3E 8단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삼성이 공언했던 대로 올 3분기인 지난 9월까지 HBM3E 8단 제품의 컬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이런 엔비디아 GPU 수요를 삼성이 일부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만큼 답답한 상황이 된 것이죠. HBM3E 8단 컬 테스트는 이번 달인 10월도 물 건너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연말까지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게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당장 초기 HBM3E 8단 물량을 이 하이닉스가 싹쓸이 하다시피 하면서 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내년 3분기 중에는 12단 HBM3E 제품의 비중이 HBM3E 출하량의 절반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 것도 유의할 대목인데요. 현재 그 HBM3E 12단 제품의 경우는 하이닉스만 컬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양산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마이크론 삼성이 추격하고 있는 그림이 12단 제품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삼성을 사실상 그 디스하는 내용도 언급했는데요. 가령 이런 부분입니다. 그 HBM 신제품 기술에 필요한 난도가 증가하고 있고 수율 로스, 고객 인증 여부 등과 같은 여러 요인을 감안하면 메모리 업계가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한 부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이 그간 단수가 올라갈수록 자신의 그 HBM 경쟁력이 더 낮다고 말해왔는데요. 12단은 더 기술적으로 까다롭다고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발언을 하이닉스가 내놓는 셈이죠. 특히 메모리 업계가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기 쉽지 않다고 밝힌 부분도 삼성의 엔비디아 컬 테스트 통과가 연내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경쟁사인 하이닉스가 간접적으로 시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는 지금 내년에 개발되는 HBM4 양산을 위해서 TSMC와 밀착하고 있고 HBM 공급 주포로서 엔비디아와도 밀착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컬 테스트와 관련한 내밀한 얘기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에 삼성의 HBM 역량이 아직 많이 모자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삼성을 점잖은 형태로 저격한 발언으로 봅니다. 내년 HBM 공급 초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하이닉스의 판단은 사실상 삼성의 HBM 역량이 이 정상급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의 커먼웰스 매거진 같은 매체에서는 대만의 마이크로닉스 CEO가 왜 삼성이 HBM에서 실패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내용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닉스 CEO는 삼성이 단일 칩 메모리 생산에 관해서는 여전히 최고지만 여러 개의 칩이 적층되어 있는 HBM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칩을 다루는 게 아닌 메모리 스태킹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제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HBM의 생산 비용도 비싸고 단가도 비쌀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칩 적층을 가장 먼저 실험했음에도 당장의 시장이 작다고 홀대하다가 이런 사달이 빚어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미 삼성이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비해서도 HBM 역량이 더 처지는 3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 AI가 HBM과 같은 더 정교한 메모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얼마나 빨리 주도할 것인지를 삼성이 너무 가소평가했다고도 했습니다. 삼성이 HBM을 틈새 사업으로 몰아내는 동안에 하이닉스가 HBM을 핵심 시장으로 보고 집중 투자한 결과가 현재의 시장 모습이라고 봤습니다. 삼성이 단기적 이익에 너무 집중했으며 리더십 자체도 너무 비즈니스 지향적이라 마치 CTO가 아닌 CFO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이 반도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성과를 거두지 못해도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삼성이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이 HBM에서 반전을 모색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이닉스가 HBM3 12단까지 리더십을 확실히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바로 다음 버전인 HBM4에서는 하이닉스가 TSMC와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삼성을 협공하는 구조까지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HBM 6세대인 HBM4에서는 I/O 입출력 단자 개수가 2배로 늘어나고 저전력 성능을 위해서 새로운 스킨이 적용되고 또 처음으로 로직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등 기술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지막 부분 HBM4의 맨 아래 그 베이스 다이가 GPU 연산 기능 일부를 수행하고 파운드리인 TSMC 5나노에서 제작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HBM이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공동 협업의 영역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은 파운드리를 직접 하기 때문에 HBM4를 모두 삼성 자체에서 제작하게 되지만 하이닉스, 지금 엔비디아 주포인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TSMC와 같이 HBM4를 개발해서 연구해서 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삼성에 대한 견제가 노골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이 이런 어려움을 뚫어내고 HBM에서 일정 부분 내년부터라도 자신의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